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입니다. 구상이 장편소설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 올록볼록한 주먹만한 기포가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솥단지 안을 지는 1시간째 젓고 있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어깨와 옆구리 근육은 통증을 느끼는 수준을 진지게 넘어 아예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솥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땀이 비오듯 했지만 땀을 닦을 틈도 물 한 모금 마실 여유도 없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색이 맑게 갠 하늘처럼 투명해질 때까지 저어야 해. 잠시도 멈춰선 안 돼. 약 1시간 전 마녀가 진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만든 지 3일이 안 된 무덤에서 퍼온 흙 한 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의 첫 울음소리. 사형당한 죄수의 시체에서 얻은 머리털 몇 가닥. 기원전 100년경, 아니 1000년인가? 아무튼 오래되기만 했지 맛대가리라고는 고양이 눈물만큼도 없는 와인 3방울. 솥엔 이런 재료들이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늪의 색을 띠며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덩달아 진의 속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난 이것들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다고. 저 할망구는 내가 몸서리치는 것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게 분명해. 변태 같은 할망구. 진은 곁눈질로 마녀를 노려보았다. 시선 끝에 할망구라고 부르기엔 젊고 아름다운 마녀가 있었다. 그래서 속이 더 부글부글 끓었다. 어쨌거나 그 할망구인지 아가씨인지 모를 마녀가 이 구역질 나는 재료들을 세세하게 설명해준 덕분에 진은 솥을 젓는 동안 누군가 무덤을 파내 유리병 속에 흙을 넣는 장면하며 머리가 댕강 잘린 죄수의 머리털이 뽑히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생생히 재생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수도 없이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신물을 다시 삼키느라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다. 이제 됐군. 마녀가 뒤에서 불쑥 고개를 들이밀었다. 진은 비명을 질렀다. 하마터면 솥에 빠질 뻔했다. 어쩌면 이게 마녀가 노리는 것일지도 몰랐다. 씩 한쪽 입꼬리만 올리며 웃는 마녀의 얼굴을 보자니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본격적으로 요리할 준비를 하도록. 마법의 책을 꺼내와. 오늘은 어떤 요리인가요? 진이 책을 마녀 앞에 대령하며 물었다. 사랑을 이루어주는 요리.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루어주는 요리라는 게 대체 뭐냐고. 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녀가 책을 가리켰다. 마녀의 손끝엔 핫핫 초콜릿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맵고 뜨거운 초콜릿이라는 의미였다. 이어 마녀가 말했다. 오늘의 요리, 핫핫 초콜릿. 이른바 사랑의 요리. 사랑의 모든 맛을 다 담고 있어. 때문에 혀가 녹아내릴 만큼 아주 달콤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매운맛을 내기도 하지. 사랑이라는 게 처음엔 달콤하지만 그 끝은 고통스러운 것처럼 말이야. 짤랑짤랑. 출입문에 걸어놓은 풍경이 울렸다. 손님이 왔다는 신호였다. 주방문을 열고 나가니 홀에 한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붉게 상기된 얼굴엔 흥분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진은 허리춤에 맨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여자에게 다가가서는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마녀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입니다. 와, 오늘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구상희 작가의 장편 소설이죠.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를 아주 또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전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많이 보고 싶었잖아요. 저도 네, 보고 싶었고요. 네. 주변에서 감기 걸렸다면 이 얘기를 다 방송에서 들었다고 다들 안부를 물어주시더라고요. 그쵸. 네. 우리 또 나우제주도 가족이어서 저도 걱정했고, 저희 애청자분들도 어머, 그랬어요. 빨리 나으세요. 하고 얼마나 문자가 많이 왔나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안부가 전해졌다니 다행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또 할로윈도 있고 하니까 이 책 소개하면서 마녀 그 복장, 네, 어, 가운이며 모자도 준비하셨었다고 네, 하셨는데, 아, 제가 서프라이즈로 마녀 복장 입고 짜잔 등장하려고 네. 했는데, 잘 네. 어울렸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마녀. 네. 진짜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구상희 작가의 장편소설인데, 이 부분을 첫 번째 낭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요. 이 책 소개, 뭐, 아, 할로윈이라서만 고르셨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네. 책을 고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책이요. 제3회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에서 이제 대상을 수상하며 한국형 음, 현실 판타지의 등장을 알린 장편 소설입니다. 네, 네.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른 이들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리를 파는 마녀 식당을 만나서 네. 삶을 다시 꾸려나갈 동력을 얻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아, 이 구상희 작가의 첫 네.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구성도 그러게요. 탄탄하고요. 또 네. 속도감도 빠르고 결말도 여운이 좀 잔잔하게 남아있는 있어서 좀 음, 읽기 되게 재밌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할로윈데이도 이제 껴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아, 뭔가 또 11월 하면은 조금 이게 네. 바람도 불고 좀 스산한 느낌이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어울릴 것 같아서 잘 네, 맞네요.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이 BGM도 우리 이연혜 씨가 또 센스 있게 또 챙겨주셔가지고 여러분께 또 선사했습니다.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 아까 그 요리 중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지는 요리였나요? 네. 네. 오, 그런 요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좋죠. 생각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책 좀 요즘에 가을이니까 책 한 권 좀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더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이 책이 워낙 재밌고 구성이 좀 탄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드라마로도 이제 제작이 돼서 종영을 했거든요. 네네. 배우 송지효 씨가 이 아, 마녀 역할을 맡았습니다. 잘 네,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성우 전속 때 네. 그 KBS 라디오 극장에서도 이 책을 이제 대본화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오, 연기를 했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때는 이 마녀 역할을 뽀로로 성우 이선 선배님이 이제 마녀 역할을 맡으셨어요. 뽀로로. 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네. 어떤 어, 느낌이셨을까? 그런데 또 이제 너무 우아하고 네. 정말 그 매력 있는 그 시크한 마녀를 잘 표현해 주셨어요. 역시 성우시네요. 네. 그래서 이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 드라마를 이제 보시려거나 보신 네. 분들 모두 이제 원작과 이제 드라마를 비교하면서 더욱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는 못 봤는데 한번 같이 보면 좋겠고요. 자, 구상희 작가의 장편소설 오늘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책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낭독 함께 들으셨고 또 들려주고 싶은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네, 이 처음 낭독 때 마녀가 핫 초콜릿 이 사랑의 요리 만들었잖아요. 네. 이제 그 요리를 먹게 될 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이게 손님한테 음, 의뢰를 받은 요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식당 앞쪽에 문 앞쪽에 안내문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오, 뭐 메뉴는 의뢰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음,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아무나 못 먹고 하지만 단 어떤 소원이든 가능, 효과는 탁월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가격은 비싸지만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솔깃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지 자, 그거 상상하면서 자, 두 번째 낭독. 그러면 이 요리를 먹게 될 손님의 이야기 궁금한데요. 함께 따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 새 여자가 생겼던 거더라고요. 눈물 콧물을 잔뜩 쏟아내며 횡설수설하는 선미의 어깨를 진이 토닥여 주었다. 선미는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시험도 붙었겠다. 뭐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아무튼 합격도 했겠다.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도 그렇지 10년 동안 헌신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고요. 선미가 아는 욕이란 욕은 죄다 동원하여 성호에게 퍼붓고 있는데 주방문이 벌컥 열리며 또 다른 여자가 밖으로 나왔다. 거참 되게 시끄럽네. 그러게 누가 헌신해서 헌신짝 되랬어? 지금 뭐라고 하셨죠? 누가 등 떠밀면서 헌신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 본인이 좋아서 이거 갖다 바치고 저거 갖다 바쳤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나는 있죠. 내 꿈도 포기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꿈보다 그 자식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마녀가 말했다. 정말 그를 위해 포기한 게 맞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허를 찌르는 공격에 선미가 할 말을 잃은 사이 마녀라는 여자가 추가 공격을 퍼부었다. 내가 보기엔 본인 스스로가 꿈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성공할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남자친구 핑계를 대면서 포기한 거잖아? 안 그런가?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난 내가 처한 상황에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고요. 내가 꿈을 포기하고 남자친구를 지원한 것도 그땐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본인 입으로 본인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 말하면서 왜 지금 여기 와서 징징거리는 거지? 본인 말이 사실이라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본인의 책임인데 누굴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잖아? 우리는 사랑을 약속했어요. 사랑을 약속했고 미래를 약속했어요. 내 희생은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한 거였고요. 그가 그 약속을 저버렸으니 그의 책임 아닌가요? 그렇다면 난 그를 원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약속. 그런 건 다 부질없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어떤 복수를 해주면 될까? 눈을 멀게 할 수도, 두 손목을 잘라줄 수도,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와 결혼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물론 원한다면 죽음의 저주를 내려줄 수도 있고, 단 이 경우엔 대가가 좀 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난 그에게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은 그가 내 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날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이 없던 마녀가 팔짱을 풀며 말했다. 한심하다는 투였다. 정 원한다면야. 음식값은 그 소원에 상응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겠지? 네,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적금 만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할부가 되면 여기서 바로 결제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번엔 돈으론 어려울 것 같은데 손님의 경우엔 돈이 아닌 다른 걸로 받아야겠어.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 뭐를 원하시는 거죠? 목소리가 참 예쁘네. 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물색 없이 대꾸한 선미는 마녀의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목소리? 그래, 목소리. 목소리를 대가로 받도록 하지. 네, 한편의 드라마 보고 온 느낌입니다. 네, 라디오 드라마.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 부분. 이 선미란 손님이 핫핫 초콜릿의 주인공이었는데, 실연의 아픔을 가지고 식당을 찾아왔군요. 네. 절절하네요.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결혼하자는 이 공시생 남자친구 말을 믿고 10년 네. 동안 뒷바라지를 했어요. 네. 이제 합격 후에 남자친구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자고 해서 프로포즈 하는구나 하고 알고 나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별 통보를 받은 거죠. 그날 이제 정처 없이 이제 헤매다가 마녀 식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요. 네. 뒤가 궁금해요. 음식을 먹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요. 그 선미가 음식을 먹게 되나요? 네.
음식을 먹습니다. 어. 아니, 그러면 소원도 참 어떻게 전 남친보다 한 훨씬 더 네. 멋진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음. 해야지. 아니, 어떻게 다시 그 남자친구랑 다시 네.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지 참. 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아, 네.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선미 에피소드 말고도 네, 다른 네. 에피소드들도 있어서 재밌게 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흥미진진하면서 또 감정이입이 아주 잘 되네요. 몰입되네요. 현애 씨 같으면 더 멋진 남자? 당연하죠. 근데 또 그 상황 되면은 또 이제 10년 동안 정이 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해도 되고 네. 그러네요. 어쨌든 너무나 재미있게 함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귀로 들으니까 더 리얼하네요. 자,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시 있으세요?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좀 평범하지만 특별한 깨달음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요. 네. 바로 마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음. 다시 살아내는 용기, 이제 네. 그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유일한 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 햇살 가족분들 오늘도 마법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끝으로 마녀의 명대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마법은 멀리 있지 않다. 이것도 와닿고, 제가 늘 오전 9시 마법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도 또 생각나고요. 자, 오늘 그러면 마녀의 명대사, 어떤 명대사인지 궁금하네요. 이거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당신에게 마녀 식당은 어떤 의미죠? 마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마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힘없는 이들을 위해 존재해왔어. 세상에 힘없는 이들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기 위해 마녀 식당은 존재하는 거야.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였습니다.